당신은 인생을 바꾼 병 하나를 본 적이 있나요? 단순한 병이었어요. 그 안에는 노랗게 빛나는 레몬 조각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그 위로는 마치 유리보다 더 투명한 설탕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모습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라요. 저는 그 병 하나에 매료됐고 결국엔 그 병 하나가 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윌슨 세라 윌슨이라고 해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예요. 제가 사는 곳은 아침이면 안개가 자욱하고 거리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오가고 어디를 가든 친환경 커피잔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죠. 저는 제 집 주방에서 직접 만든 잼과 파이를 이웃들과 나누며 작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사실 제 삶은 반복 그 자체였어요. 아이들을 깨우고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서는 쌓인 빨래를 개고 점심을 준비하고 짧은 여유 속에 파이 반죽을 하며 하루를 버티는 일상. 충분히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켠엔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친구가 보내온 이메일 하나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국엔 과일로 시간을 저장하는 문화가 있다. 과일로 시간을 저장한다고? 낯설고도 매혹적인 그 문장에 이끌려 저는 링크를 클릭했어요. 레딧 게시물이었고 제목은 Korean Fruit Syrup called Cheong. It's not just jam. It's a jar full of tradition and care. 거기엔 유자, 매실, 딸기, 레몬 등 색색의 과일이 층층이 쌓인 병들의 사진이 있었고 그 아래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와, 이건 그냥 시럽이 아니라 힐링이다. 우리 할머니가 매실청 담그실 때 부엌 전체가 행복한 냄새로 가득 찼어요. 1년을 기다린다는 게 믿겨져? 이게 진짜 페이션스의 예술이야. 이런 댓글들을 읽고 있는데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병 안에 담긴 그 조용한 세계. 시간이 천천히 흐르며 설탕이 녹아가는 모습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과일청이라는 한국의 전통 식문화에 푹 빠져들게 된 거예요. 저는 곧장 검색을 시작했어요. 청이란 한국 과일청 만드는 법, 매실청 효능. 하나둘 읽어나갈수록 놀라움은 더해졌어요. 과일청은 단순히 먹는 걸 넘어서 계절을 저장하고 마음을 담는 전통이었어요. 그 속엔 정성과 인내,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바쁘고 급하게만 살아오며 잊고 지냈던 삶의 태도였죠. 왜 미국엔 이런 게 없지? 나는 지금까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병 하나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이 잠든 밤, 조용한 주방에서 저는 레몬과 유자를 얇게 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리병에 차곡차곡 담아 설탕을 부었어요. 정확히 한국식으로 만들어야 해. 검색한 대로 하루에 한 번 병을 돌려주고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서늘한 곳에 두었죠. 그리고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어요. 서서히 병 안에서 과일의 수분이 빠져나오고 설탕이 녹으며 맑은 액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병을 여는 순간 퍼지는 향기에 저는 울컥했어요. 달콤함 속에 담긴 향긋한 유자 향기, 그 안에 담긴 조용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거든요. 그 병 하나를 만들면서 저는 처음으로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단지 한국의 전통 방식을 흉내내는데 그쳤어요. 유리병 속에서 서서히 변해가는 과일을 보며 아이들에게도 이건 엄마가 만든 한국식 과일 시럽이야. 무려 전통이래 라며 신기해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병을 매일 돌리고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어요. 병 속에서 조금씩 진한 액체가 배어나오고 과일의 색이 바래가는 그 천천한 변화가 제 마음속에도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항상 뭔가를 빨리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빨리 요리하고, 빨리 치우고, 빨리 결과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여긴 제 태도는 어쩌면 느림 잊을 수 있는 여유와 풍요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왔던 것 같았어요. 지금 해, 빨리 씻어,
숙제부터 해, 정리해. 그런 말들이 우리 가족의 하루를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병 속에서 천천히 우러나는 과일청을 보며 저는 알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것들도 있다는 걸요. 저는 어느새 한국의 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글로 된 영상도 번역기를 켜서 보고 매실은 6월에 담가야 좋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리고 청은 음료나 요리 재료일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전해 내려오는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도요. 남편은 웃으며 물었어요. 설마 한국 할머니가 되기로 한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리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과일청 하나로 시작된 여정은 제가 잊고 있었던 인간적인 감정과 여유, 기다림, 배려, 그리고 감사를 다시 떠올리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진짜 한국의 청을 직접 마셔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진짜를 만나러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게 되거든요. 엄마, 이번 여름에 우리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요? 막내딸인 엘리의 제안은 사라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의 과일청에 매료된 이후 그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의 전통 시장과 음식, 문화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며 그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을 키워갔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자 사라는 가족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녀는 한국의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공항철도는 정시 운행되었고 지하철역은 깨끗하며 안내 표지판도 명확했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날, 사라는 과일청을 직접 만드는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유리병에 담긴 다양한 과일청이 진열되어 있었고 주인 할머니는 친절하게 과일청 만드는 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라는 직접 유자와 매실을 썰고 설탕을 켜켜이 쌓아병에 담는 체험을 하며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문화는 처음이에요. 사라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일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위한 마음이 담긴 전통이랍니다. 그날 저녁, 사라는 가족과 함께 한옥에서 숙박하며 직접 만든 과일청을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은 그녀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사라는 전통 찻집을 방문했습니다. 찻집에서는 다양한 전통차와 함께 과일청을 활용한 음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자청을 이용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단순한 맛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이 단순한 생존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네요. 사라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사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느림의 미학과 정성의 가치를 배우며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일청을 통해 시작된 그녀의 한국 문화 체험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전통시장 골목을 따라 걷던 사라는 작고 조용한 과일청 전문점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은 발에 있었지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병 속 과일들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그 순간 그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느꼈습니다. 유년 시절 조부모님의 부엌에서 맡았던 잼 끓는 냄새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 가게의 주인은 하얀 앞치마를 입은 70대의 한국 할머니였습니다. 사라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혹시 이 과일청을 직접 만드신 건가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요. 여기 있는 건 다 우리 손으로 담근 거예요. 유자는 작년 가을 거고 매실은 올해 초여름에 담갔지요. 사라는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다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기다림 안에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사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늘 빨리빨리를 외치며 살아왔는데 여기서는 기다림이 삶의 일부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사라는 가게 한켠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새콤한 유자를 얇게 썰고 설탕을 켜켜이 쌓으며 그녀는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함께 체험하던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고 과일을 써는 동안 흐르던 조용한 음악이 그 공간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과일 하나, 설탕 한 줌, 그 작은 움직임 속에서 사라는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삶이 꼭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사라는 딸 엘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엘리야,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 왜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그렇게 정성껏 만드는지. 엘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도 이 청 만들어 보자. 나도 유자 써는 거 배우고 싶어. 그날 저녁, 가족은 직접 만든 과일청을 병에 담고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사라의 첫 유자청. 2025년 7월 5일. 한국에서 병 하나에 담긴 정성과 기억은 이제 사라의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유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닫게 되었어요. 과일청은 단지 한국의 전통 음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느림의 언어라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사라는 유명한 전통 찻집에서 특별한 약속을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과일청 연구로 유명한 한 교수님이 그녀의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준 것이죠. 외국인이 과일청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걸 보니 반갑네요. 제가 아는 전통 제조 장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사라는 교수님의 안내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의 청장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시골 마을이었고 한옥으로 지어진 작은 공방 안에는 수십 개의 유리병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병들마다 각기 다른 색의 액체가 반짝이고 있었고 병뚜껑엔 손글씨로 적힌 날짜와 과일 이름이 보였어요. 그 장인은 60대 중반의 단아한 한국 여성이었고 사라를 조심스럽게 맞이했습니다. 과일청이 단순한 음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건 계절을 담고 시간을 담는 음식이에요. 장인의 말에 사라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며칠 동안 과일청 담그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장인과 함께 직접 청을 만드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라는 공방 청소를 자처하면서 병 몇 개를 닦던 중 실수로 오래된 매실청병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병 속 내용물은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곁에 있던 장인은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죠. 사라는 깜짝 놀라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줄 몰랐어요. 장인은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닦기 시작했고 공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라는 심한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봐. 다음 날 아침, 사라는 장인에게 조용히 다가가 정성껏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병에 담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청을 드릴 수 있다면 작지만 제 마음을 담고 싶어요. 장인은 한참 동안 편지를 읽고는 조용히 웃으며 사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그 병은 다시 만들면 돼요. 대신 당신 마음은 오래 기억될 거예요. 그 순간 사라는 진정한 한국 정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성과 기다림은 물론이지만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과 따뜻한 품, 그것이 한국의 청 문화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요. 며칠 뒤 장인은 작고 예쁜 병 하나를 사라에게 건넸습니다. 병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라의 마음을 담은 매실청. 다시 시작. 사라는 그 병을 손에 꼭 쥐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건 평생 간직할게요. 그녀는 이제 단순히 과일청에 매료된 미국인이 아니라 진짜 한국의 정성과 철학을 배운 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라의 마음속엔 이제 한국의 향기, 사람들, 느림과 기다림의 미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장인에게 받은 매실청병을 들고 공방 밖으로 나오는 길, 사라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작은 유리병 하나가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이 조용한 마을, 이 병 하나가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사소하지 않은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숙소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그 매실청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레 병을 열며 말했어요. 이건 왠지 마시기보다 바라보는 게 더 어울리는 느낌이야. 엘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묻습니다. 엄마, 왜 이 병이 그렇게 특별해요? 사라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 안에는 시간이 들어있어. 어떤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들어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겼어. 사라는 매실청 한 스푼을 유리잔에 덜어 물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복합적인 맛. 새콤하면서도 부드럽고 설탕의 단맛과 매실의 씁쓸한 풍미가 절묘하게 어우러졌죠. 사라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지 음료가 아니야. 마치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우려낸 것 같아. 그녀는 그날 밤 공책을 펼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블로그에 올릴 새로운 글의 제목이었죠. 병 하나에 담긴 시간, 한국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그리고 사라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경험으로만 끝내지 않고 자신이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고요. 그녀는 공방장인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제가 미국에서 한국식 과일청 워크숍을 열어도 될까요?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며칠 후 도착한 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 씨가 만든 청이라면 분명 좋은 마음이 담길 거예요. 언제든지 응원할게요. 사라는 그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문화가, 이 사람들이, 이 병 하나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를요. 그리고 그녀의 한국 여정은 그 순간부터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이들, 오늘은 누가 청을 저어볼래? 미국 포틀랜드의 한 작은 부엌. 그곳에서 매일 아침 사라 윌슨의 집은 과일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여름 한국 여행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일청은 이제 그녀 가족의 일상이 되었고, 그 변화는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마음가짐과 삶의 리듬까지 바꾸어 놓았죠. 사라는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집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 Korean Fruit Syrup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의 이웃만 참석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등록 인원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유자와 설탕의 비율은 1대1. 너무 꽉 누르지 말고 공기 사이를 살려줘야 해요. 그래야 천천히 자연스럽게 우러나거든요. 사라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감탄하며 따라했고, 그녀는 항상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럽이 아니라 기다림의 언어예요. 사라는 매번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병 안에는 과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의 온도도 함께 담기는 거예요.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한 문장들, 장인이 해준 말, 전통시장 할머니의 미소 하나하나를 고스란히 전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참석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병에 설탕과 과일을 담았을 뿐인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사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 한국에서 과일청을 보았을 때 느낀 감정이 그랬으니까요. 그 후로도 사라는 온라인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Slow Jar Project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채널은 한국의 청 문화를 소개하고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며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전통과 현대를 잇는 방식으로 사라는 단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외국인이 아니라 진심 어린 전달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한국의 장인과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공방에서 보냈던 날들, 매실청병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조차 이제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인에게서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매실청 한 병과 손글씨로 쓴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라 씨, 미국에서도 한국의 향기를 계속 나눠줘서 고마워요. 그 마음이 한국보다 더 멀리, 더 깊이 퍼질 거예요. 카드를 읽으며 사라는 병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그 매실청을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병 하나에서 시작된 그 긴 여정이 다시 새로운 한 모금의 물결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단다. 기다리는 법, 정성을 담는 법, 그리고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갔던 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을지도 몰라. 사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느리고 단순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병을 돌리고 차를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부엌 선반엔 다양한 과일청이 줄지어 놓여 있고 병마다 날짜와 이름이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라의 첫 유자청, 엘리와 만든 자몽청, 남편 생일에 담근 블루베리청. 각 병은 단지 재료의 조합이 아니라 기억의 저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인생도 이 청처럼 천천히 익어가는 게 맞는 거야. 병 하나로 시작된 인생의 전환. 그것이 사라 윌슨이 한국에서 배운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의 과일청 한 병을 손에 들고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또 다른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